국민의힘 복당 시기를 미룬 채 지역을 돌면서 인사를 하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 어제는 부산이 아닌 서울에서 많은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국회의원 당선 후에 처음으로 헌정회를 찾아서 정치 원로들과의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 보시죠. 초신성이 나타났네. 새로운 세상이 나타났네. 한동훈, 한지아, 한시 종친회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거든요. 당선되시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야권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도록 더 계속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계에 나가서 세계적인 대통령이 돼야 돼. 한동훈 의원 대통령 되라 이 소리군요. 알았어요. 사실은 진흥정 여사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두 후보가 완전히 밑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가야 돼요. 기분 되게 나빴어요. 나보다 나는 더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대로 내가 믿을 테니까 한번 용기 있게 화이팅하고 갑시다. 한동훈 화이팅!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이 선거를 뭐 엄청나게 치셨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그냥 모래 한 톨 같은 시작입니다. 저는 아직 큰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많이 배우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헌정회 원로들이 한동훈 의원을 대해서 칭찬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픽도 한번 보시죠. 그야말로 칭찬 세례였습니다. 고난을 딛고 멋지게 입성했다. 세계적 대통령이 돼야 한다. 나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라서 기분이 나쁘다. 뭐 이런 농담까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신효섭 위원님, 네네. 저는 저 장면 보면서 명절날에 집 찾아온 아들이나 손자를 반기는 그런 모습 같다고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일단 저 모임은 이제 저도 사실은 궁금했어요. 한동훈 네. 의원이 어쨌든지 간에 그냥 일단은 초선의 어떻게 보면 반선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0.5 선이죠. 하죠. 0.5선의 국회의원인데 어떻게 저렇게 헌정회라는 거는 정말 우리 정계 원로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인데 한동훈 의원이 개별적으로 저기를 예방을 했을까? 사실 지금 뭐 정당의 대표도 아닌 상황에서 네. 그래서 그 경위를 좀 알아봤더니 예. 이게 헌정의 원로들이 한 의원을 이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초청한 거군요. 예, 와서 한번 얼굴 한번 보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아까 영상에서 본 분들 몇 분들 원로분들이 나오셨죠.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는 그 보수 정당 출신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그렇더라고요. 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원로를 상임 고문 뭐 이런 거를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중도 보수 내지는 보수 원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이 보수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또 보수 정치인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 예. 한번 불러서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격려도 한번 해주고 싶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로분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아까 저희가 봤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게 역시 초신성이다. 그다음에 세계적인 대통령이 돼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네. 이제 한동훈 의원은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보수 출신 내지는 보수 현재도 보수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는 그런 원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을 보수 정치권에 어떻게 보면 기대주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한동훈 의원이 어쨌든지 간에 대권을 꿈꾸고 있다는 거는 뭐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정치 원로들도 한동훈 의원한테 계속 그 꿈을 향해서 나가라.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겠다. 이런 격려의 말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저는 저 장면 보면서 또 귀 속에 들어왔던 말 하나가 진흥정 여사의 역할이 진흥정 변호사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정말 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선거에 있어서 이제 배우자들이 되게 나와서 선거 운동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선거 운동 과정을 보면 이제 진흥정 여사의 모습이 많이 보였고요. 또 굉장히 독자적으로 선거 운동도 했고 또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선거 운동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인상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북극곰 인형 탈이지 않습니까? 네,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인형탈을 쓴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이제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곰 인형을 쓰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강남에 뭔가 잘 자라고 엘리트 코스 그런 걸로 보였는데 이제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고 진흥정 여사도 지금 굉장히 소탈하게 선거 운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거의 몸을 바치다시피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권자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헌재 관련해서도 사실 과연 한동훈 의원이 등원을 하면 어떤 행보를 보일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아주 저돌적으로 공격은 하고 있지만 헌정회랄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뭐 상당히 잘 가고 있고 향후에 있어서도 행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당에 안달하고 뭐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친윤들을 공격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뭐 아직까지 행보 자체는 좋게 평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 진은정 씨 관련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네, 저는 네. 진은정 씨가 저렇게 선거운동에 그 열심히 정말 발벗고 나서 당연히 좀 배우자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 정치적으로 의미부여를 한다고 보면 지금 그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이유가 그 예. 이른바 이제 게시판 논란, 글 논란이었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 게시판 글을 쓴 당사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한동훈 의원의 처가 쪽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있는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진은정 변호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진은정 씨가 저렇게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얼굴을 다 공개하면서 저렇게 나선 이유는 바로 그 남편에게 더 씌워진 그 게시판 사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부분에서 뭔가 클리어하고 싶은 또 본인도 역시 그 부분에서 뭔가 면죄부를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한번 시각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정치 원로는 한동훈 의원을 보고 김종필 전 총리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영애 전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한테 희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고향 부여인데 JP를 대통령을 못 만들고 돌아가셨는데 한이 맺혔는데요. 앞으로 대통령이 될 때까지 제가 한이 풀릴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2피해 한을 한동훈 의원을 통해서 풀겠다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김지호 대변인님, 지금 원로들은 이미 한 의원을 대선 후보로 보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이 네. 본인의 어떤 약점인 트러블 메이커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네. 원내 입성하자마자 저렇게 원로 정치인들을 만나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또 이 어르신들이 젊은 정치인에게 덕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JP가 사실은 만년 2인자로 정계를 은퇴하셨기 때문에 네. JP와 한동훈 의원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한동훈 의원에게 뭐 꼭 좋은 그런 비유는 아닌 것 같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도 저렇게 예의 바른 모습,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융화롭고 잘 지내는 모습을 계속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의원이 그 유인태 전 총장을 발견하고 또 함께 가서 조우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동훈 의원이 유인태 전 총장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이렇게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는 모습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현삼 부원장님, 자,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훈 의원의 이미지를 굉장히 상승,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강남 출신 엘리트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꽃길만 걸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젊은 나이에 검사에 임명되고 난 다음에 권력의 정점이 법무부 장관까지 갔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사실상 황태자로 세거나 대접도 받았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장과 당대표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본인이 직접 선거판에 뛰어든 적은 없죠. 근데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북구갑에 출마하면서 사실상 첫 번째 시험 무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시험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공을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아마 이번 당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연장선에서 이와 같이 본인이 정치 시로서의 그런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굉장히 한동훈 의원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모든 정치인분들한테 함께 보여줘야겠죠.
특정 뭐 여당에 대해서만 집권 여당에 대해서만 공격적인 모습 보인다.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이미지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보이고요. 더욱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야를 아우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모습을 국회에서도 좀 보여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정대철 헌정회장은 한동훈 의원에게 여야가 상생 협치할 수 있도록 한 의원이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신효섭 의원님, 한동훈 의원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대철 헌정회장께서는 헌정회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여야를 떠나는 그런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한동훈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 그러니까 어느 정당에도 소속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제명돼서 쫓겨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 본다면은 이제 한동훈 의원이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맞서 있을 때 어떤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여론의 어떤 다수를 반영하는 그런 중도적인 입장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중재를 한다든지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이 부분은 저는 별개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저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척점에서 지금 특히 공소 취소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뭐 탄핵 얘기까지 지금 벌써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을 중립적으로 보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대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부정적인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또 그 안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네. 정대철 헌정회장은 물론 그런 당부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역할이 가능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조현삼 부원장님의 마이크가 조금 고르지 못했던 점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